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인간에게는 5가지의 감각이 있다고 하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인데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 이 5가지의 감각을 빠짐없이 충족시켜줄 만한 그런 분입니다. 오감만족의 대리인 조인선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감만족. 네. 예, 저는 약간의 어떤 촉이 왔습니다. 네네. 예, 우리가 시각, 미각 이런 거 네네. 나오니까 요식업에 관계가 있으신 분이시죠? 요식업은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전통을 통해서 네네. 오감을 만족하는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통해서 네. 오감을 만족하는 일. 네. 힌트를 받았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런데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상상의 정체가 뭐예요? 일단 VCR을 먼저 보시고 네. 말씀 나누실까요? VCR 볼게요. 전통에서 퓨전까지 다양한 한복들이 가득한 공간. 전통악기와 현대악기의 콜라보레이션 연주. 한국을 상징하는 갖가지 전통 소품들까지. 이곳의 정체가 지금 밝혀집니다. 한국의 미가 물씬 풍겨나는 장소.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 알리기에 앞장서는 오늘의 주인공은 저희는 전통 예술을 전공한 160명 정도의 아티스트들을 다 아울러서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이라든지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멋과 미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한 첫 번째 전략, 바로 전통 공연인데요. 우리나라 전통악기와 서양악기를 이용한 퓨전 연주를 통해 한국의 소리를 세상에 널리 퍼뜨리고 있다고 하죠. 국악이랑 이런 재즈랑 콜라보가 돼서 또 정말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사운드가 난다는 거에 대해서 또 되게 저희도 자부심이 되게 있어요. 전통하면 빠질 수 없는 인사동 거리. 과연 이곳을 찾은 이유는? 와인과 클래식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처럼 국악도 전통주랑 되게 잘 어울려서 그분들 뵈러 가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한 두 번째 전략. 조상들의 얼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우리 곡물과 약초를 이용해서 만든 전통주입니다. 전통을 알리는 방법으로 아이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방면의 콜라보레이션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전통주 페스티벌이라든지 또 국악 공연에 전통주를 매칭한다든지 그렇게 서로 이렇게 엮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기획을 또 예전부터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한 세 번째 전략. 단아한 자태가 돋보이는 우리 고유의 한복인데요. 한국 전통을 알리기 위한 대표님의 열정, 정말 대단하네요. 저처럼 전통 예술 전공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이제 한국의 문화를 좀 대표하는 한류 콘텐츠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대표님의 열정으로 한국의 멋이 세계에 더욱더 알려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네.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전통 네네. 문화 예술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분야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160여 명의 예. 전통예술 아티스트들과 함께 네네. 한국의 오감, 오감. 네, 예. 예를 들어서 촉감 같은 경우에는 예. 한국의 천, 그래서 이런 한복을 제작한다든지. 지금 한복이에요? 네네. 이 한복입니까? 네, 한복입니다. 여기에 네네. 색동이 있네요. 네, 여기 색동이 있고요. 여기 예. 포인트들이 있는데. 예. 정말 미세한 포인트로. 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이나 예. 전통 문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네. 한복을 좀 불편해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간편하게 입을 수 있게 이런 한복을 네. 제작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진화된 형태의 예. 전통 예술 아트 컨텐츠들을 제작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실제로 전통 예술과도 네. 이렇게 관련이 좀 깊으신 일을 하셨던 거예요? 네, 네. 저는 사실은 네. 17년 정도 네. 국악기 중에 아쟁이라는
악기를 전공한 연주자이기도 오, 합니다. 예. 그러면은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네. 우리가 아쟁 연주를 한번 들어보고 강연을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아, 좀 부끄럽지만 예, 예. 좋은 자리를 예. 네, 마련해 아, 주시면 준비하셨잖아요. 그렇죠. 아쟁을 내가 봤어요. 너무 티가 났나요? 미리 사전에 약속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사실 준비해 놨습니다. 네, 그러면 네. 멋진 연주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야, 네. 이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러니까요. 전통주가 약간 생각나요. 아, 그렇죠. 그런 느낌. 네, 고불교 음주 가무. 네. 아, 네. 한국의 멋을 알리는 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지금부터 창업 스토리 시작합니다. 17년 동안 연주를 하다 보니까 예술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에 교집합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였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작품을 완성해내는 것. 저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 창업을 하려면 재무, 마케팅, 브랜딩, 회계 되게 많은 분류가 있는데 사실 저는 하나도 그걸 할 줄 몰랐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통예술 아티스트들과 함께 한국의 미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코리안 라운지 모던한의 조인선입니다. 아까도 보시다시피 저는 아쟁 연주자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아쟁 연주자가 이렇게 나와서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지금까지 창업을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나 노하우들을 오늘 좀 빠짐없이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했어요. 제가 산 인생의 반보다 더 많은 일생을 제가 한 17년 정도 아쟁을 하면서 살았는데 아쟁을 하면서 사실 되게 젊은 분들이 국악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되게 지루하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일예로 저희가 이제 음원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을 받잖아요. 근데 저희가 1000곡을 만약에 대중들이 1000곡을 다운로드 받으면 국악을 몇 곡 정도 받을 것 같으세요? 1000곡 중에? 7곡 정도 받는데요. 네, 그러니까 0.7% 정도의 시장 점유율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정말 안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국악이 좋고 저는 아쟁이 너무나 좋은데 왜 사람들은 국악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제가 이제 연주 활동을 되게 많이 해서 이제 스페인을 가게 됐어요. 스페인을 갔는데 저희가 이제 공연을 끝나고 이제 뒤풀이를 하러 그 스페인 광장에 있는 자그마한 펍을 갔는데 그 스페인의 전통 춤이죠. 플라멩코. 어떤 여자 무용수가 플라멩코를 열심히 추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정서를 외국인 제가 느꼈을 때 너무나 이색적이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모티브를 얻었어요. 국악도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같이 즐기면서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이런 한국적인 공간, 라운지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나도 코리안 라운지를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연주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가게 오픈을 하거나 가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반 여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내가 과연 좀 이런 대중도가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저의 해답은 바로 콜라보레이션이었어요. 사실 국악으로만은 그런 공간을 만들 수가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복이라든지 또 전통주, 한식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들을 조합을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외국인들도 왔을 때 한국에 대한 많은 것들을 느껴갈 수 있고 또 한국 사람들도 또한 본인들이 지루하고 재미없을 거라고만 생각했던 그런 전통 예술을 좀 신선하고 트렌디하게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저와 뜻을 함께하는 아티스트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술집과 같은 공간에서 공연을 하고 뭔가 음악을
연주를 하면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낯선 거였어요. 저 예술가들한테는.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요새는 클래식을 들으면서 와인을 먹고 그런 문화가 되게 일상화됐고 또 외국에 가도 그런 자국의 음악들을 들을 수 있는 라운지가 되게 많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점들을 어필을 했더니 다행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제 뜻과 함께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2013년에 창업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160명 정도의 전통예술 아티스트들과 함께 제가 코리안 라운지를 운영하게 됐고 또 그런 에이전트 역할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런 부모님 서포트를 쭉 받다가 갑자기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코리안 라운지를 운영을 하고 아티스트 에이전트를 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의 반대가 정말 극심한 거예요. 너 10몇 년 동안 정말 내가 널 어떻게 가르쳤는데 지금 다른 일로 전향을 하냐. 그래서 참 부모님 반대가 굉장히 심했는데 저는 원론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17년 동안 아직 연주를 하면서 사실 저는 좀 외롭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 기질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저희 입시 때 같은 경우도 14시간 정도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진짜 연습을 하는 그 긴 시간들이 저한테는 조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뭐를 잘하고 뭐를 좋아하는지를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창업을 하기 직전에 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20몇 년을 살면서 과연 잘하는 게 아쟁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좋아하는 것 100가지와 잘하는 것 100가지를 한번 냉정한 시선으로 써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잘하는 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거 100가지와 잘하는 거 100가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좋아했다고 생각하는 게 결코 잘하는 건 아닐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에 교집합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였고 그 만난 사람들과 새로운 창작물을 내는 거였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작품을 완성해내는 것. 저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한번 잘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나이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굉장히 획일화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의외로 많이 해보시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본인이 정말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 한번 적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교집합을 한번 찾아보신다면 저는 그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창업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창업가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다 혼자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혼자 하기 싫었는데 혼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통은 안 될 거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처음에는 저와 함께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1인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7년 동안 연주를 하다 보니까 예술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창업을 하려면 재무, 마케팅, 브랜딩, 회계 되게 많은 분류가 있는데 사실 저는 하나도 그걸 할 줄 몰랐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그래서 저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없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제가 처음에 겪었을 때 재무적인 위기도 있었고 또 할 줄 모르니까 그런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얘기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업 파트너라든지 또 그런 창업 파트너를 찾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또 창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한류라든지 문화적인 컨텐츠 사업을 굉장히 많이 장려해요. 그래서 문화창조벤처단지라는 정부 기관이 생겼고 저와 같은 그런 컨텐츠 제작하는 업체들 93개 업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93개 업체들이 원스톱으로 저와 같이 뭐 재무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브랜딩이라든지 제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채워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가 생겼고 그걸 통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모던한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뭔가 남의 도움은 필요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런 협업이라든지 콜라보레이션 같은 그런 여러 사람들이 뭉쳐서 그야말로 다양한 시너지를 내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사실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가난하다, 배고프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제 힘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도 그런 큰 자금도 얻게 됐고 또 올해는 정부의 투자를 받아서 제가 10억 정도 유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전통 상품들도 만들게 됐고 또 저와 함께하는 160명의 아티스트들을 위한 공연들도 많이 만들게 됐어요. 저의 이런 음악을 하면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들이 이제 결실을 맺게 돼서 사실 너무 행복하고 또 이런 좋은 자리에서 제가 예술가로 활동을 하면서 혹은 또 창업가로 활동을 하면서 쌓아왔던 노하우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본인들이 가장 전문 분야가 뭘지 잘 생각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본인이 왜냐면 제일 잘하는 분야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전혀 다른 분야에 도전하신다기보다는 본인이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야들을 통해서 꼭 성공적인 창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좋아하는 일을 해라, 네. 때로는 잘하는 일을 해라 네, 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네. 많이 하시는데 오늘 저는 조금 더 새롭게 느꼈던 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의 교집합을 만들어 가라. 네, 맞습니다. 그게 조금 더 새로웠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100개나 써야 됩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하자면 100개입니까? 왜냐면은 예. 진짜 본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100개나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랬는데 고민을 했어요. 나중에 뭐 제가 식사를 할 때 밥을 남기지 않고 잘 먹는다. 뭐 이런 네. 것도 잘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 다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예. 정말 내가 뭘 잘하는지, 예. 뭘 좋아하는지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을 어.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따로 뭐 본인에 대한 마케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알아야 부르고 알아야 네, 뭐 네. 우리가 또 찾아가고 이렇게 네, 할 거 네. 아닙니까? 네, 네. 마케팅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아직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연주하는 걸로 많이 어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전통 예술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네. 전공자 출신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네.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저는 제가 전공을 했고 예. 아직 연주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전통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라는 예. 걸 연주를 통해서 되게 많은 분들한테 소개했고 예. 보여드렸어요. 길거리 공연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길거리 공연은 아니고요. 예. 이제 좀 대중들이 많은 공간에 가서 공연을 했죠. 그냥 가서 뭐 그냥 뭐 재능 기부로도 하고 여러 가지. 이를테면 이제 네. 너무 디테일하게 물어보나요, 제가? 아니요. 이태원의 클럽에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네네네. 네, 이태원의 클럽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오. 왜냐하면 저는 좀 파격적인 것들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국악은 재미없고 지루해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국악도 클럽에서 공연할 수 있고 DJ들과 같이 연주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편견을 한번 그런 시도를 해보고 싶었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클럽에서 공연을 했는데 예.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오, 그 클럽에서 받아줍니까? 클럽에서 갑자기 국악을 하겠다고 나타났어요. 처음에 이태원인데 절대 여기는. 그러니까요. 예, 받아줘요? 처음에 제가 절대 받아주지 않아서 예. 한 30군데 이상의 클럽을 찾아다녔어요. 어우.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정말 클럽 많이 가셨네요. 예. 네. 놀러 간 건 아니고 네네. 아무튼 그래서 정말 힘들게 기회를 얻었는데 예. 그래서 그만큼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한테도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았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공연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오. 계속 요청이 들어와 지속적으로 하게 됐고 네네. 또 제가 그때 만들었던 음악을 가지고 작년에 또 음반을 발매를 하게 됐어요. 네. 클럽에서 DJ와 같이?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네. 말하면 이제 EDM이라고 하거든요. 예, EDM. 네, 그래서 이제 국악 EDM 앨범을 제가 발매를 하게 됐어요. 야, DJ와 함께 그 그렇죠. 아쟁을 연주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네. 야, 새롭네요. 네, 근데 오히려 해외에서 반응이 더 좋아요. 네네. 네. 그러면 각 어떤 그 분야들의 네. 특징을 네.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네, 것 네. 같은데 네, 네. 어떻게 노력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아예 새로운 것보다는 새롭다고 느껴질 수 있는 걸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창업 초기에는 네. 정말 그 뭔가 새로운 거를 아예 없던 걸 만든다는 거는 자본적으로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야말로 한복이라든지 네. 국악이라든지 전통주같이 이미 있는 것들을 네네. 조합을 해서 네. 보여드리는 거고, 일예로 들자면 한국의 아리랑이 350개 정도가 있어요. 네. 각 지역별로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또 지방에 가면 그 지방의 특산물로 만든 전통주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전통주 종류가 한 2,000 정도 된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진도에 갔을 때 예. 진도 아리랑을 들으면서 진도 홍주를 마시면 또 진도 계랑 같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럼 또 굉장히 또 그런 스토리텔링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예.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사실 우리 어떤 전통문화 예술에 대해서 네. 굉장히 젊은 주자로서 지금 네. 잘 나아가고 계시는데 네, 네. 앞으로 어떻습니까? 비전이 어때요? 사실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한류가 시작이 됐어요. 한류 바람이.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한류는 드라마로 시작이 됐는데 네. 그 한류 2.0은 이제 한식과 네. K-팝으로 진화가 됐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한류 3.0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오. 그게 바로 한국의 문화와 예술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 네. 이었고 또 예. 그런 타이밍들을 통해서 저희가 네. 지금 진화된 네네네. 그런 전통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연이 이제 예술 창업을 하시는 많은 네. 분들에게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계신 우리 방청객분들의 또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예술과 창업은 좀 극명히 좀 다른 부분인데 혹시 예술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가들한테 뭐 전달하실 메시지라든가 그런 게 있으신지? 사실 창업이라는 거는 세상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술가들 자체도 본인의 아트에 집중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이라든지 또 그런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읽어 나가고 그런 트렌드를 알아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께 공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에게 전통문화 예술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전통 문화 예술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스타일이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전통 예술은 되게 무겁고 진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캐주얼하고 트렌디하게 뭔가 저의 개성을 표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표현을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옷을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이 지금 입고 온 옷을. 예, 직접 네. 만든 옷이기 아, 때문에. 예. 예. 네, 직접 제작을 하시고 네, 만드시고. 저희 회사에서 예. 직접 아티스트랑. 좀 시작과 끝이 옷으로 시작해서 옷으로 끝나네요. 예, 뭐 스타일, 멋진 네네. 스타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표님은 어떤 런웨이를 꿈꿔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전통 예술계 YG가 되고 싶습니다. 예. 네. 예. 왜냐하면 YG와 SM, JYP는 한국을 대표하는 3대 대형 기획사인데 네. 이 3대 대형 기획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한류가 시작이 됐고 한국 대중가요는 굉장히 큰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근데 이 3사의 대표자들의 공통점이 네네. 바로 가수 출신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전통 예술 기획자로서 예. 국악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안목을 가지고 네네. 이런 전통의 아름다움을 세계 시장에 알리는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회사에 가셔서 네. 정말 어떤 아쟁계의 지드래곤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발굴해내시고 네. 뭐 삐핀 같이 이렇게 네. 참 이렇게 뭐 네. 훌륭하신 분들을 또 한번 배워보시는 게 저요? 어떨까요? 네. 저는 늦었습니다. 예, 저는 제 갈 길 갈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걱정해 주시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네. 대표님이 한류 열풍의 또 주역이 되시기를 네. 간절히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일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분명 어딘가에는 통하는 길이란 게 있을 겁니다. 그 교집합을 찾아서 달리십시오. 이루고자 하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들을 잘 보여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많은 취재진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아주 또 예쁜 그림이 나왔고 또 강연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한류 열풍 때문에 굉장히 한국에 대한 문화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서 또 우리 젊은 전통예술하는 아티스트 분들이 전 세계로 멀리 날아가셔서 한국의 멋과 아름다움을 많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한국의 멋을 세계에 알릴 시간. 여러분들의 창업을 멋지게 노래하세요. 화이팅!